네,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문화계의 자국책은 지금 온라인입니다. 공연도 온라인으로, 영화도 집에서인데요. 강유정 평론가와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꽃은 한창 피는데요. 나들이 네. 가기도 쉽지가 않고, 네. 뭐 영화 보기, 공연 보기 뭐 여전히 그렇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니까 이제 관련 업계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최근에 하나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내한한 피아니스트의 공연이었는데 좀 많이 울컥을 했나 봐요. 최근에 모든 공연들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등 뒤로 보이는 관객의 특성상 관객석에서 네. 좀 밀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의외로 좀 공연을 했던 발렌티나 리스치라는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베토벤의 피아노 곡들을 쭉 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연주하네요. 착용한 채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 네. 뭐 말하자면 워낙 관객석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피아니스트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 분위기상 착용을 하고 연주를 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연주 중간에 이제 관객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이제 인사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관객석 일단은 3분의 1 정도 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좀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객들이 모두 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랬겠죠. 보고 네. 좀 울컥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눈물을 쏟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네. 이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거죠. 왜냐하면 공연을 하기도 힘들었지만 공연을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창이라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베토벤의 연주를 하게 되면서 감정에 좀 격앙됐기도 했지만 러시아에 계신 86세 노모가 계신다고 해요. 근데 그런 상황과 연동이 되면서 좀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음악에 대한 몰입도 있었지만 상황에 대한 네. 어떤 공감 때문에 아하. 같이 울컥했다라고 해서 이제 공연 뒤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징적인 딱 장면이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한참 동안 저희 뉴스 체크에서 문화 소식 전해드릴 때 그냥 취소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뭐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그래서 자구책으로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공연을 한다. 이런 소식을 또 많이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뭐 한 2주 그리고 2주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아마도 대개의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업계 관계자분들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연을 이미 좀 준비도 하고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연 수익을 얻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련해 놓은 공연 자체를 폐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상영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다고 얘기할 수 네.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립국악원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됐었던 뭐 판굿, 사문놀이들의 그냥 공연들, 셋김굿 같은 것들을 유튜브로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국립창극단도 폐왕별이라는 공연을 원래 준비했었는데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유튜브에서 네이버 TV를 통해서 공연을 하기로 이제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무료 상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자체 기획 공연이 있었어요. 이제 오전 공연 혹은 오후 공연을 뜻하는 마티네 공연이라고 좀 가벼운 공연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로 보여주기도 네.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쳐 있었던 많은 분들에게 이런 문화 공연이 또 네. 온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어허. 환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점에서는 좀 발길을 닿기 어려웠던 좀 소외되었던 계층들한테 오히려 온라인 그런 계층들에게는 의미도요. 훨씬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좀 환호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도 좀 반가웠는데 요즘에 독일의 또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베를린 네. 필하모닉이 베를린 필이라는 상품권 코드를 입력하면은 지금까지 아주 주옥 같은 그런 협연이랑 공연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시면 알 텐데 헤르버트 폰 카라얀의 공연이라든가 사이먼 레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지휘자들과 베를린 네. 필하모닉의 그런 협연들이 또 한편으로 무료로 이렇게 제공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영화계에서도 최근에 또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뭐 법적 분쟁도 지금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또 다른 모습, 뭐 좀 그런 변화가 있긴 했었지만, 이게 최초 사례입니다. 네. 왜냐하면 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 홍보를 거쳐서 국내 상영관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짧은 기간으로 상영하고 나서 이제 넷플릭스 제작 영화라던가 넷플릭스와 애초에 계약되어 있던 영화들은 그런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상영이 되지만 대개의 경우
경우는 2차 판권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 TV에서 영화를 구매할 수 있는 네,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공개가 되는데 이번에는 사냥의 시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본격화되기 전에 윤상현 감독의 이 작품이 개봉할 거다. 뭐 이재훈 씨라든가 여러 배우들이 출연한다라고 다 어느 정도 홍보 초입 단계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그냥 중간에서 멈춰버린 경우입니다. 그렇게 네. 됐을 때는 오히려 영화를 좀 창고에 넣어놓고 개봉 시기를 조절하는 영화보다 훨씬 더 손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약간 획기적으로 아예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겠다 해서 지금 4월 10일로 넷플릭스 개봉이 예약되어 있는데 이게 네. 너무나 특이한 상황인 게 넷플릭스 예. 대작 영화도 아니고 원래는 개봉관에서 영화를 하기로 했던 것들이 방향을 아예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사라던가 배급사와 그러게요. 좀 법적 분쟁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영화의 입장에서 보자면 넷플릭스가 아마 손익분기점을 맞춰주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짐작이 되고 있는데 네. 총 이제 말 그대로 110여억 원 정도 되는 큰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300만 명 이상의 영화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해외 배급과 관련된 좀 논쟁을 뒤로 한 채 개봉을 하게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백, 콜, 침입자 같은 다른 영화들도 지금 다 개봉을 미루고 있는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영화 하반기에 이 넷플릭스 개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될 좀 중요한 지점이 됐습니다. 네, 참 지금 영화계도 어려워서요. 그 공동 성명을 또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 지원해서 지금 영화계는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자였죠. 어제 지금 여러 이제 영화 제작자 단체라던가 배급사들에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국 상영관 협회, 제작가 협회, 영화 프로듀서 협회 그리고 CGV 롯데시네마 같은 멀티플렉스까지 합쳐서 11개의 영화 찍는 단체가 이제 이런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공동 설명을 어제로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